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심플 영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상해 봅시다. 오늘 심플 영어 3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플 영어. 심플하다는 이야기는 일단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채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고 아름다우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이걸 심플하다고 그럽니다. 뭐 이것저것 없는 것을 심플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심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주 아름답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일단 논리적이고 두 번째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하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번 요약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서술하는 품사를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를 서술하는 품사를 동사라고 하죠. 자, 동사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술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서술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품사가 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서술어는 보면요. 서술어는 단순 서술어와 문장 서술어가 있죠. 자, 서술어에는요. 단순 서술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가 있어요. 자, 단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서술어를 말하고요. 문장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서술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는 두 가지로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영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서술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를 문장 서술어라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시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기준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준 시점이 현재면 그 단순 서술어 시간이 현재예요. 그럼 기준 시점이 과거면 이 단순 서술어 시간은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 서술에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시점, 즉 기준 시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시적이든지 암시적이든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 서술은 거의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사 자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서술어가 쓰여졌단 말은 기준 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준 시점은 앞뒤의 정황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는 첫째 의미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의미가 없는 동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 시간은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는 서술은 단순 서술어죠. 시간이 포함된 것은 문장 서술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의미가 없는 동사, 특별한 동사 있죠. 이게 바로 비동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동사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걸 봐요. 동사를 보면 서술어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의미와 시간을 가지죠. 그 동사 형태를 보면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가장 원초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형동사 아니겠습니까? 자, 원형동사. 원형동사에서 시작해서 현재 동사로 변해가죠. 현재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어요. 과거에 나타내는 거죠. 요 세 개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원형동사는 의미만 있고 시간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의미만 있는 거예요. 원형동사는. 자, 현재 동사는 의미가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죠. 현재 시간입니다. 과거 동사는 의미가 있고 과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의미와 시간을 가지고요. 그 형태상으로 보면 원형동사,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12시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황당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12시제라는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영어를 어렵게 만들자고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마치 아무 문제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동사는 원형 동사에다가 현재 동사, 과거 동사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는 기본 동사죠. 기본 동사예요. 기본 동사, 우리 얘를 항상 go로 들었죠. go. 간다 이거죠. come, 온다. 이런 동사. 이런 동사가 이제 기본 동사예요. 자,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형이 있죠.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이 있고, 이 원형에다가 현재 시간 조동사를 첨부하면 현재 동사가 되고, 과거 시간 조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동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죠.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조동사와 결합하면 현재 동사가 되고, 과거 시간 조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동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본 동사입니다. 가장 기본스럽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 동사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것이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기능 반, 또 다른 기능 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동사로만 쓰인다 그러면 그게 언어가 있습니까? 동사가 말이에요. 동사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준동사예요. 자, 근데 이 준동사가 말이에요. 비동사와 준동사 결합하면, 즉 비동사 플러스 준동사를 하면 이게 또 기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본 동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동사로 하여금 기본 동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뼈로 치는 말이에요.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등뼈예요. 등뼈죠. 하나로 쭉 그냥 절대로 구겨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기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는 비동사, 하나는 준동사. 합해가지고 완전한 뼈를 이루는 거죠. 이런 조인트가 없으면 이 뼈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비동사와 준동사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뼈, 기본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는 우리가 영어를 접하면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영어를 접하면서부터 비동사에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 이렇게 항상 분석을 해왔는데 그게 영어에 대한 좀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비동사에는 뭐뭐이다라든지 뭐뭐 있다라든지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비동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준동사로 하여금 기본 동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기본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다,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의 원형 동사에는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자, 준동사는 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준동사, 형용사 준동사, 명사 준동사, 동사 준동사. 이 동사 준동사는 우리가 분사라고 그랬죠.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이죠. 동사 출신 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서 갈라져 나왔다 해서 분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사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행 분사가 있고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준동사라는 뜻이죠. 부정분사 내지 그냥 부정사, 부정분사 똑같은 말입니다. 부정사, 이전분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원시 준동사는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항상 했죠.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전치사란 말 우리 쓰지 않습니다. 그거 전치사를 쓰면 영어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또 영어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쉽고요. 자, 이거는 in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on 위에 있습니다. with 뭐뭐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in 안에 있어요. 동사죠. on 위에 있습니다. with 뭐뭐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to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다. 이게 자 목표를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near 이러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near 가까이에 있습니다. away 이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떨어져 있습니다. 요 near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요. away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원시 준동사예요. 아주 빛나는 별과 같은 준동사입니다. 자, 형용사 준동사는 이거죠. wise 현명합니다. 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게 원시 형용사 준동사예요. 형용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입니다. 원래는 준동사, 즉 동사 개념입니다. 자, 명사 준동사 이거 happy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wise가 현명합니다. 이런 뜻인데 말이에요. 그냥 현명한, wise, 현명한, 이다, is. 자, 여기입니다. 현명한,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현명하면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현명하다는 뜻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단지 여기는 시간이 없죠. 시간을 나타내주는 것이 요겁니다. 자,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 명사라고 하는 것은 mother 이거죠. 엄마. 명사가 엄마로 쓰이는 명사지만 mother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성입니다. 어머니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이건 명사 준동사예요. 그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은 명사가 되지만 얘가 스스로가 되면은 준동사라고 그랬죠. 준동사를 써야지만 준동사 스스로가 되니까요. 우리 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아봤습니다. 영어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가 동사에는 원형동사, 현재동사, 가동사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한 사실을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죠. 동사는 동작동사와 상대동사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동작동사, 상대동사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동작동사는 우리나라 말로도 뭐뭐 하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뭐뭐 하다. 상대동사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다. 요거는 뭐뭐이다 그러면 뭐뭐한 상태이다. 요거는 뭐뭐한 동작을 하다 뜻이죠. 요 뭐뭐한 동작을 하다. 상태는 뭐뭐한 상태이다 이 뜻이에요. 이 둘 다 동사입니다. 그렇죠? 이다. 우리가 보세요. 예쁘다. 이 말은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쁜 상태이다 이런 뜻이죠. 예쁜 상태이다. 자, 나는 산다. 산다 이러면 이게 동작동사 같죠? 근데 동작동사 아니죠. 나는 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다는 것은 이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태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동사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준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준동사는 항상 상태동사예요. 이 준동사는 항상 그때그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 상태를 나타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동사인 준동사가 상태동사니까의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하셨죠? 자, 비동사의 매력을 알면 영어가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기본 동사에는 동작동사와 상대동사가 있고 이 준동사는 전부 다 상대동사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잘 기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좀 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은 B라고 그랬잖아요. 원형은 B입니다. 이 원형이라고 해요. 자, 원형이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 이다니 뭐뭐 있다니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없는 것이 비동사의 원형이에요. 그야말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해서 비동사라고 하는가 봐요. 자, 의미와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 비동사가 이제 현재 시간 조동사와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합해지지 않습니까? 현재 시간 조동사와 합해지면 여기에 두 P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여기에 두가 P에 흡수가 되면 P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현재 동사란 말이에요. 여기 현재 동사. 그럼 현재 동사를 쓰면 되겠죠, 이거를. 근데 이제 비동사는 아름다운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얼굴과 같아서 일반 동사이면, 기본 동사이면 그래 쓰겠지만 이거 그래 쓰질 않죠. 자, 요 현재 동사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자, 인칭별로 다르죠. 인칭별로 다르고 1인칭에서는 M을 써라. M이라고 그러고 2인칭에서는 R라고 그러고 3인칭 is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was 이렇게 되죠. 그건 다 우리 아시는 바니까 원리가 아니니까 그거 빼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변화형이라고 그래요.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건 변화형이라고 그럽니다. 변화형. 변화형이라고 그러고 그럼 얘는 요거하고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있었다 그래 그냥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그러면 현재 동사에는 뭐가 있죠? 기본형과 변화형이 있겠죠. 그러면 변화형은 사실을 기술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있는 일을. 그러면 요 기본형은 언제 쓸까요? 기본형은 사실이 아닌 관념을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해 드리죠. 좀 진도 나가면. 그래서 비동사에는 현재 동사와 현재 동사가 있는데 이 현재 동사에는 기본형과 변화형이 있다. 그리고 비동사는 전혀 어떻게 하다고요? 없다. 의미가 없다. 단지 시간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비동사의 원형과 준동사가 만나보세요. 비동사의 원형과 준동사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준동사의 원형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동사와 준동사가 만나면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 이렇게 보세요. in 이러면 안에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다. 준동사죠. 그럼 이거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원형이 없죠. 그런데 이 비동사의 원형하고 합해지면 이게 be i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항상 쓸 때는 be i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왜 준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의미조 동사 있잖아요. 의미조 동사 같은 경우는 항상 원형하고 결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준동사가 원형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형이고 그럼 현재 기본형은 뭘까요? 현재 기본형. 현재 기본형도 be in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관념을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표현할 때는 기본형을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am in 1인칭이 있단 말이고 are in 2인칭 is in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비동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되고 암호화돼 버린 거예요. 비동사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면 비동사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영어를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동사는 준동사와 만나서 정말 준동사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문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사실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심플 연애의 원리 보면 제가 그래서 비동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곡해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서문 다음에 비동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서문 다음에. 자, 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심플 영어의 원리 6페이지 보면 다 보셨죠? 이거 보시면 자, 비동사가 최고의 미인 비동사가 울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영어에 대한 관념, 개념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마음과 눈이 확 뜨이면서 영어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바로 그 이전문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그것도 바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